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태양이 가려질 정도로 엄청난 미사일 폭풍을 퍼부었습니다. 기지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이 지옥처럼 변했으며 러시아의 가장 소중한 군사 자산 일부는 이제 그저 불타버린 땅과 우크라이나가 퍼부은 공포스러운 기억만이 남았습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공장부터 드론 공장까지 모든 것을 타격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공격들은 엄청났습니다. 이 공격들은 2월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령된 도네츠크 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아타캄스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가 도네츠크 자체와 인근 자포리자주에서 진격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RFU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방금 해낸 일에 대해 보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미국산 미사일을 사용해 점령된 도네츠크 지역 누오포트리브카 정착촌 근처에 있는 러시아 저연합군의 심장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부대는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군을 감독하며 특히 훌리아폴라와 자포리자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30kg의 폭발 탄두를 장착한 강력한 미사일을 사용해 저연합군의 존재에 대응했으며 이 미사일은 지휘 통제소를 비롯한 다른 견고한 목표물까지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지휘소를 타격했다고 2월 25일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은 탄약고, 무인 항공기 통제 지점, 그리고 별도의 지휘 및 관측소에 대한 타격도 포함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미사일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여겨졌던 기간 이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타캄스를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마지막으로 쓴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을 공격했을 때입니다. 러시아는 마지막이길 바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네츠크에서 전체 지휘소가 마비되었고 그것은 러시아의 고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 아타캄스 공격보다 더 깊고 강력한 우크라이나의 일련의 공격들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네츠크에 잠시 머물면 우크라이나의 아타킴스 공격이 러시아군의 자포리자 남부 전선 집중 속도를 늦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다가오는 봄 공세의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가 10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로 더 깊이 투입하는 별도의 공세와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리에 따르면 3월 1일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4개의 주도 점령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목표에는 자포리자시 자체와 함께 헤르손, 미콜라이우, 오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와 수미 지역에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모호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2025년 여름 공세 때 완전히 실패했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아타캄스 미사일이 러시아의 계획된 징역을 돕는데 큰 역할을 했을 지휘소를 타격하기 위해 날아갔습니다. 자포리자 전역의 방역으로 러시아군은 남부 공세 출발점이 될 지점들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훌리아폴라와 자포리자 방향에서 약 300제곱킬로미터, 즉 약 115제곱마일의 영토에 대한 통제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달 말 목격된 아타캄스의 타격으로 러시아가 병력 조직 및 영토 탈환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사방에 날아다닙니다. 다음으로 2월 한 달간 러시아 드론 생태계 붕괴를 목표로 한 우크라이나의 일련의 타격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2월 내내 파괴한 것은 러시아 공중 전력의 한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영상에서 곧 다루겠습니다. 러시아 드론입니다. 2월 내내 매우 힘들었습니다. 도네츠크의 지휘통제센터가 불에 타서 흔적만 남았던 시기쯤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크림반도의 캅차 비행장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장은 러시아가 여기서 샤이드 장거리 드론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표적이 됐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이 드론 발사기지는 2025년 9월 말에 설립되어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여러 곳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미콜라이우, 헤르손, 오데사를 언급했는데 모두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가 2026년에 집중할 것이라 주장한 주요 도시들이라 익숙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러시아가 샤이드를 발사한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쟁 내내 해오던 일이니까요.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카차 비행장이 러시아의 기존 드론 발사 장소보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훨씬 가깝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발사하면 샤이드 드론 비행 시간이 짧아집니다. 비행 시간이 짧아지면 우크라이나 방공망 대응 시간과 샤이드 드론의 경로, 이탈 위험이 모두 줄어듭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카차 비행장에 명중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새롭게 등장한 이 드론 위협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드론 발사장은 러시아군에게 쓸모가 없고
덤으로 이번 카처 공습은 12월 중순에 있었던 공격에 이어진 것으로 그때 우크라이나는 AN-26 군용 수송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공격으로 푸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취약하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2월의 카처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제거한 드론 관련 표적이 더 있었습니다. RFU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의 일부인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위치한 한 공장 방향으로도 발사체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격엔 작은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타타르스탄 시설에서 생산하는 샤히드형 드론과 똑같이 생긴 드론으로 그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과 똑같은 드론이 날아오는 걸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드론이 폭발하며 러시아가 장거리 드론에서 우크라이나보다 앞선다는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 동안 우리는 자포리자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실레브카 인근 저장 장비 창고도 타격했습니다. 그 창고는 러시아 루비콘 부대와 관련됐으며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 전개 드론 운용자들과 맞설 수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무인 부대일 수 있습니다. 자유유럽방송은 2025년 9월 루비콘 부대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이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루비콘 부대는 러시아에서 여러 분대로 나뉘는 것이 특징입니다. 루비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의 전개 기술 부대로 자리 잡았으며 각 요원이 자신의 기술에 가장 적합한 드론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단거리 드론인 FPV 드론을 가장 잘 다루는 요원들은 해당 부서에 집중합니다. 다른 루비콘 요원들은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에너지 인프라를 향해 샤이드 드론을 발사해 조종합니다. 루비콘은 러시아의 다른 무인 시스템 부대와 함께 여러 드론을 공동 설계 테스트합니다. 요약하면 루비콘은 러시아에서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크라이나 바실레브카 공습은 이 부대가 사용하는 드론을 러시아로부터 앗아갔습니다. 결국 세계 최고의 드론 조종사라 해도 리모컨 끝에 비행하는 죽음의 기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 3건은 러시아 드론 작전의 발사 지점과 조립 라인에 명확히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가 대량으로 발사하고 있는 장거리 샤히드형 드론으로부터 도시 중심지와 기반 시설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선 전반에 걸쳐 러시아의 드론 공격 빈도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대량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3월 1일 프라우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수천 건의 러시아 무기 공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마지막 주를 언급하며 겨울의 마지막 주에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1720대 이상의 공격 드론, 거의 1300개의 유도 항공폭탄, 그리고 100발이 넘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 3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거의 19,000대의 공격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는 한 달에 약 6,333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압도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는 엄청난 수의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월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러시아의 드론 발사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전략에 어떤 타격을 줬는지 곧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 앞서 나가세요. 다음으로 우드무르트 공화국의 보트킨스크 공장으로 갑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에서 약 1400km 87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푸틴은 그 공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잘 방어해도 그런 무기는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900마일을 날아가 보트킨스크에 도달하고 미사일 생산을 담당하는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 말입니다. 이스칸데르 M, 오레슈니크 극초음속 등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파괴적 미사일들이 바로 그곳에서 생산됩니다. 푸틴은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플라밍고가 있습니다. 2월 말쯤 이 강력한 드론과 미사일 기술의 하이브리드가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3,000km, 즉 1864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무기에게 870마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이 보트킨스크 공장에 도착하자 2,530파운드가 넘는 1,150kg의 탄두를 장착한 무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분노로 타격을 가했습니다. 보트킨스크는 전혀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장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C는 2월 21일 우크라이나의 보트킨스크 공격에 대한 실시간 보도에서 시설의 심각한 피해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삼은 작업장 지붕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플라밍고가 관통한 뒤 러시아가 미사일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존재하는 이 시설 내부에서 엄청난 폭발 탄두를 터뜨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2월에 추가 공격을 했으며 곧 이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트킨스크에 대한 이번 공격이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무수한 드론이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중 파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러시아 미사일입니다. 우리는 1월에 러시아가 극초음속 오레슈니크를 포함한 야간 미사일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가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시속 13,000km, 즉 8,0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이 단 두 번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실수와 전략적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드론을 발사했는지 밝힌 같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738발의 미사일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약 246발, 하루 평균 약 8발에 해당합니다. 2월에도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3월 1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가 2월에 지난 3년 침공 기간 중 가장 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월 발사한 135발보다 113% 증가한 미사일 공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마비시키기 위한 쇼크나 공중작전을 위해 비축분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의 보트킨스크 공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러시아가 2월 사용한 미사일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면 미사일 전략이 느려집니다. 푸틴에게 남은 선택지는 자국의 미사일 비축분을 소진하는 것뿐이며 보트킨스크가 다시 가동될 때까지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보트킨스크 수리 작업을 주시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인한 피해를 거의 복구할 때쯤 플라밍고가 다시 날아오르는 걸 봐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 폭풍이 러시아 드론, 미사일, 지휘 능력을 겨냥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겐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기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모든 공격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겐 주권을 빼앗으려는 나라에 대한 대응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2월에는 더 많은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역과 점령지의 전략적 목표물로 날아갔습니다. 그럼 지난달 말에 우크라이나가 거둔 그 외의 모든 성과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사란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가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여러 군사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전자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채복살이 프로그레스 공장은 우크라이나의 이전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다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했고 현지 주민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공장에서 거대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베름에서 우크라이나가 제공격을 감행해 메타프락스 화학 공장에서 폭발이 여러 번 발생했고 러시아 미사일 제작용 화학 물질이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메탄올, 헥사민, 포르말린, 합성수지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전을 위해 군의 필수적인 주요 장비 제작에 쓰는 다양한 화학 물질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또 다른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체린스크 지역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또 다른 생산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 시설은 항법 시스템과 자이로스코프 등 여러 부품을 생산했으며 러시아가 어떤 무기에 이러한 부품이 필요한지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공격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료드키노 지역 공격 모두 더 많은 러시아 미사일이 하늘에서 격추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KH-55와 KH-101 순항미사일 연료 부품 생산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두 미사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시 자주 쓰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비노미스크와 보스크로신스크 모두에서 우크라이나는 폭발물 전구체를 생산하는 화학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로스토프나도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엠필스 산업시설을 공격해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이 불길은 철도 인프라와 시설 내 석유 저장 탱크까지 번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간로크의 아틀란트 에로 공장이 타격을 받았고 러시아 오리온 드론과 전자전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펜자, 가잔, 옐레츠에 있는 전자제품과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들도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는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있는 선박 수리 시설과
러시아가 폭발물과 고체 로켓 연료에 필요한 폴리머를 생산하는 예프레모프 합성고무 공장에도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나니 잠깐 숨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플라밍고 같은 미사일의 등장과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미국산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함께 한층 강화된 다층 소모 전략입니다. 우리가 다뤘던 모든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병력과 장비를 제거하는 것도 매우 잘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사라지고 드론은 파괴됐으며 러시아의 핵심 무기 시설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공중 전략으로 이 시설들은 다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126만 명 이상을 잃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방어 소모전에 통달한 우크라이나는 이제 공격적 소모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2025년에 시작했습니다. 시르스키는 연말을 맞아 올해 우리는 적을 체계적으로 소모시키고 잠재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군은 침략자의 계획 실행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위치를 지키며 추가적인 우크라이나군 작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는 소모전 전략을 한층 더 가속화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러시아와 점령지 전역의 시설과 주요 군사 거점들이 불탔습니다. 푸틴은 2026년의 남은 기간 동안 침공 실패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소모전 전략으로 러시아는 완패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보브찬스크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전차 대부분을 파괴해버려 푸틴의 군대는 기갑 장비 하나씩 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압박에 무너지는 완전한 패배의 모습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최신 업로드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